주식시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좀 더 밀렸습니다. 1984선 정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현선물시장에서 동반 매도가 나옵니다. 지금 선물시장에서의 매도가 3,000계약을 벌써 넘어서고 있고요.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좀 관망세 중세하긴 하지만 27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종목으로 본다면 IT 쪽에 좀 많이 매도 물량이 쏠려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종목군들에 조금 더 매도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고요. 네이버도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밀리는데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많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군들도 외국계 창구로 지금 매도세가 많이 잡히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지금 변화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 자, 회원님 특징적인 점들 짚어주시죠. 네. 크게 아까랑 달라진 건 없는데요. 일단 한화 좀 보겠습니다. 어제 국제유가가 이라크 쪽 우려가 조금 잦아들면서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요. 한화가 1.59% 이라크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밀렸던 주가 흐름인데요. 오늘 25,550원 선까지 현재 지금 회복되는 흐름이고요. 같은 건설주의 현대건설이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어제 현대글로비스랑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현대건설과 엔지니어링 합병 이런 얘기 나오는 건가 생각했었는데요. 현대건설은 자체적인 어떤 수주 모멘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밸류 자체도 아주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흐름인 것 같고요.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같이 좀 좋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계속 좀 낙폭을 키워나는데요. 외국인들 매물을 좀 계속 체크를 장중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카지노가 아까 좋다고 해주셨는데 그 거래소에서 이제 그 사실 종목이 아주 많이 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롯데관광개발이 12.4% 한 6억 거래되면서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아주 급하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동부 그룹주들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동부 그룹주들이 지금 신흥등 강등 소식 이후에 좀 계속적으로 많이 밀리고 있는데 지금 동부 C&I는 10%, 동부 제철이 지금 10% 넘게 하락권 현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군들이 지금 포함된 종목군들이 급락권의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경용권님 멈추지가 않아요.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되겠습니까? 네, 우선은 어제 한국기업평가가 이제 동부 제철, 동부 C&I, 동부 건설의 신용 등급을 이제 투기 등급으로 좀 강등을 시켰습니다. 지금 그 자율협약 워크아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율협약으로 인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좀 움직이는 있지만 우선은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어제도 이 투자자분들 중에 그 일부 이 저가 매수를 일부 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굉장히 좀 위험한 이 매매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동부 그룹주 같은 경우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매각 자체가 안 된다면 오히려 워크아웃에 실질적으로 좀 들어갈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지금 부채 비율만 동부 그룹주가 지금 250%가 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이 체크를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대상이 굉장히 좀 많이 빠지네요. 지금 세무조사 관련해서 매물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모건 쪽에서 일부 팔았다가 아침에 지금 개인들의 매물까지 지금 섞여서 지금 나오는 것으로 좀 보이고 대상 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빠집니다. 지금 회사에 좀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세무조사 회장 자체가 예전에 세무조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세무조사가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후에 회사에서 발표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진해홀딩스가 이틀간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다가 오늘도 장 초반에는 좀 떨어지는 그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오르면서 5% 넘는 급등권의 움직임 펼쳐지고 있습니다. 허희 의원님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해주시죠. 한진해운홀딩스요? 네네. 이게 다시 쪼개져서 분할하고 나서 다시 또 이제 항공하고 합칠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종목은 사실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이미 갖고 있던 쪽에서의 트레이딩 정도인 것 같고요. 저게 지금 저런 차트를 만든다고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추가로 뭐라 그러지? 저 주식을 원래 안 가지고 있는데 새로 자금 넣어가지고 매매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냥 좀 보시든지 아니면 세트로 다 사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한진이라든지 지금 또 이제 동부는 이제 지나갔고요. 한진이라든지 또 현대 쪽 이쪽 그룹들은 지금 좀 일단 하고는 있는데 지금 잘 될지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자산 매각 이런 시나리오들이 좀
보시면서 좀 특히 해운 쪽은 좀 더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까요? 허윤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상당히 시장이 어려운데요. 일단은 글쎄요. 아까 이제 그 섹터라기보다는 그냥 주가 흐름상에서 지금 뭐 에이블이라든지 락앤락, 뭐 GKL, 아까 점검해드린 대로 뭐 삼성전기도 그렇고요. 뭐 한화 이렇게 좀 그냥 오늘은 가격 논리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이 조금 밀려나다 보니까 고가권에서 움직였던 종목군들, 뭐 네이버랑 하이닉스 팔자가 나오는 거 보면 오늘은 조금 보자는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덜어내는 것 같고 외국인은 아무래도 어제 이제 블라드 총재, 세인트리우스 연준 총재 발언을 조금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PC 인플레가 1.8, 코어는 1.5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6월 19일 날인가요? 18일 날 FOMC 할 때 가이던스로 냈던, 그러니까 연준에서 PC 가이던스로 냈던 게 내년까지가 높아봐야 PC 인플레는 1.8 정도 였었는데, 요걸 지금 때려버린 거거든요. 1.7인가 그랬었는데, 이걸 때려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물가 상승분해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블라드 총재의 그 발언처럼 앞당겨질 수 있겠다는 우려를 좀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대형주들에 대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보시면서 어쨌든 좀 해야 되는 날인 것 같고 이 섹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쪽이라든지 여전히 좀 코스닥의 게임주는 괜찮은 것 같아요. 컴투스랑 게임빌 뭐 이런 쪽 NH엔터라든지 네오이즈 게임즈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김경련권님은 오늘장에서 어떤 섹터 공략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은 지수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0.54% 84선까지 좀 내려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부 조정권에 지금 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이 실적 개별주를 조금씩 더 사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살만한 업종군들이 좀 많이 없긴 하지만 이 DHP 코리아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000원 고가가 거의 9,000원 권역대 8,970원 권역대에서 찍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 코스닥이 조용하면서 이 매물을 조금씩 소화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굉장히 싸고 향후에 미국향 물량들이 좀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국과의 조인트 벤처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이제부터 도래할 것이다 좀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물량 자체 Q 자체는 좀 늘어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 뭐 크게 매매할 종목들은 좀 안 보입니다. 나이스정보통신은 조금씩 담아가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안정권에서 이제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는 패턴 중에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 위주로는 실적되는 종목들, 밸류에이션이 좀 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담아가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수가 조금 더 밀리면서 1984선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종목이 지금 낙폭을 키우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오늘장 포인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회원님, 통계청의 지표를 좀 주목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오늘 장세를 하루짜리 장세보다는 큰 틀에서의 그림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또 이제 늦으면 내년 말까지 2015년 말까지는 좀 편안하게 주식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포인트를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라든지 또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새롭게 주도주로 떠오른 네이버 이런 쪽들 계속 이런 구간대 오늘 한 10포인트 지금 밀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짜서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조금 관심권에 두시고 매매를 할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상황은 이제 오늘 나온 거 보면 5월 달에 우리가 너무 많이 놀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5월 달 페이크 때문에 많이 꺾여서 이제 동행지수든 선행지수든 다 꺾여서 나왔고 안 좋은 쪽으로 지금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가동률도 74%선까지 떨어져 있고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상 돌아가는 걸 보면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요. 또 글로벌하게도 결국에는 버블이든 아니면 뭐든 간에 빛이 안 좋은 쪽으로 가자는 건 정책은 안 나오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씩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점들을 보시고 대형주들은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 현대 그리고 이제 내수 쪽이라든지 이제 글로벌하게 좀 나가려고 하는 네이버 이런 쪽들은 계속 좀 관심권에 놓고 대응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이제 어제 오늘 좀 많이 밀렸는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좀
뭐 이렇게 우려를 할 수도 있겠는데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는 네이버나 SK텔레콤이 되면 갈 수밖에 없는 주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좀 계속 관심거리에 놓고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사실상 광공업 생산이 이 금융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면서 우려도 좀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이긴 하지만 좀 긴 관점에서 큰 그림을 보자. 경기 민감지도 여전히 좀 괜찮다라는 그 시각이 전해졌고요. 자, 그러면 김경원 연구원님은 어떻게 시각 그대로 유지를 하십니까? 우선은 지수가 지금 외국인의 선물이 아침장에 굉장히 좀 많이 파네요. 지금 3,600억 정도 매도가 아침에 지금 9시 반밖에 안 됐는데 3,600억 정도가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스피 증시 자체는 뭐 크게 빠지진 않을 겁니다. 워낙 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PBR 기준으로는 1950선은 하단부기 때문에 이쪽 이상까지는 좀 빠지지가 않겠다. 좀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위로 상방은 굉장히 좀 닫혀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민감주의 실적이 밸류에이션 이 기준으로 보면 2000선을 굉장히 좀 심하게 뚫어내기가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뭐 호재성 재료가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아무것도 없다. 좀 이렇게 보신다면 오히려 매매는 계속적으로 좀 개별주 위주로 지금 뭐 개별주도 거의 다 빠지고 있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빠질 때 조금씩 더 사나가자 비중을 조금씩 더 사나가자 갈 종목은 가기 때문에 실적 좋은 종목들은 이 빠질 때 덜 빠지고 오를 때 더 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빠질 때 조금씩 비중을 늘리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개별주들에 대한 매수 또 전략이 제시가 됐네요. 지수는 1987선 정도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이 지금 하락 반전된 모습이 현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장초반 출발 동향 살펴봤습니다. 탑팀 중개석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